수학 경시대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경시대회들은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것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색칠한 것들은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이 도전하고 있는 경시대회예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특목고를 생각하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대회로 꼭 참여하고 있는 대회니까 아이가 아주 똑똑하고 수학적으로 기질이 있다,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노란색 대회는 반드시 준비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KMO예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하죠. 이건 아주 오래된 대회고요. 여기에 입상하는 아이들은 IMO라고 해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예전에는 이 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과고 입시에 반영이 되어서 입상을 하면 과고는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회였답니다. 정말 수학 천재들이 도전하는 대회가 되겠죠. 그런데 2019년부터 이 대한수학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KJMO라고 해서 초등학생들도 도전할 수 있는 그 아래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일 시험인데 올해로 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생부터. 그래서 이 대회는 그전에는 없던 대회인데 19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니까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죠. 저도 기출문제를 봤는데요.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KJMO라고 하면 교과 공부만 하던 아이들은 도저히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네, 교과 공부만 해서는 쉽지가 않고요. 선행이 많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심화를 많이 다져온 아이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상위권이라면, 그리고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되는 대회가 되겠죠. 그리고 요 두 개의 대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자, 보시면 유명하죠. 가장 유명하고 역사가 오래되었죠. 성균관대 수학경시대회, 그 다음에 KMC라고 하는 한국수학인증시험. 이 두 개의 대회도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고 상을 딱 그 비율로 끊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대회도 입상을 하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학년 이상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대회는 반드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이라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대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권이고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회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KMC 같은 경우는 초3부터인데 1, 2학년이 응시 가능, 이렇게 해서 저학년 아이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초3부터인데 초1, 2 응시니까 KMC는 별개로 하더라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초3까지와 초4부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이가 어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성균관대 경시대회도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이 1, 2학년에 도전하는 성균관대 수학경시대회는 말하자면 아주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입상은 매우 힘들겠죠. 예. 평균 점수가 아주 어려울 때는 4, 50점 정도고, 보통의 아이들, 우리 아이가 좀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고 한 아이라면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면 2, 30점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말하자면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적다고 할 수 있죠. 유사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문장제 문제를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면 독서를 좀 시키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문장제 문제가 독서로 해결되는 부분은 극히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동화책을 잘 읽어요. 그리고 한글을 빨리 뗐어요. 그런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은 좀 빨리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수학적인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다 뗐고 해석이 잘 된다고 해서 문장제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문장제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언어적인 부분보다는 수학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내가 해봐야 되는 수학적인 전략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해석은 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발걸음을 어떻게 떼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아이들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1, 2학년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경시는 선행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면 교과 수준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한 거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 전혀 생소한 규칙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도전해보고자 한다면 기출문제 정도는 한 10년치 정도는, 10년치면 정기 후기 포함해서 거의 20회분이 돼요. 후기를 본다고 하면 진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진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어떤 규칙이 이번 시험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 윗학년이라든가 아니면 후기에 있는 대회라든가 그것들의 지난 대회의 문제, 그 다음에 아주 예전에 윗학년 문제 중에서 조건을 변형하면 아랫학년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입상을 노린다면 내가 정기를 볼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선행적인 부분이 연산만 되면 되니까 이 시기에는 2학기 후기 시험 문제도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후기를 볼 거야. 그러면 1학년 후기를 볼 거면 2학년 정기 문제도 풀어본다던가 이렇게 충분히 기출 문제를 다루어 봐야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루어 봐도 시험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의 평균이 공부할 때 시험지에 대한 점수가 70점, 80점, 90점까지도 기록하더라도 실제 시험에 가면 20, 30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이라는 환경에 아직 어린아이들이 긴장도 되고 잘 적응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그 기출문제 안에서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낯선 문제를 잘 푸느냐의 싸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연산적인 능력이나 도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한 규칙을 해석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수학적으로 문제를 다가가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할 때예요. 그래서 풀만한 시험이다. 그런데 만만치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학년 이상의 겨루는 어떤 내용이나 심화의 정도보다는 1, 2, 3학년 때 그나마 문제가 아이들이 해볼만 하니까 그런 도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단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는 있겠죠. 아래 이제 흰색 부분 한번 살펴보면 해법에서 하고 있는, 천재교육에서 하고 있는 HM이라는 시험, 그리고 HME 시험을 보고 나서 상위권 아이들이 다시 도전하도록 하는 해법 수학 경시, 그리고 한국 수학 학력 평가라고 하는 KMA, 이 KMA 같은 경우도 왕수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듀왕. 네, 에듀왕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험도 보시면 전기 후기가 있고 본선으로 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한 셀 안에 넣어놔서 그런데 천재교육처럼 이 시험도 전기 후기를 하고 다시 본선대회, 우수한 아이들이 본선대회를 다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 하겠죠. 그 다음에 MBC 전국학력평가, 이 시험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테스홈 수학학력평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이건 넣어 놓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기준에서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넣은 이유는 비상교육에서 하니까, 그리고 50분짜리 수업이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고대에서 하는 수학학력평가시험, 고대경시라고 하죠. 고대시험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대경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형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수업의 형태가, 시험의 형태가 다른 데하고 좀 유사해진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창의력을 묻는다던가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비슷해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 시험도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시험들마다 문제의 성향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니까 반드시 어떤 시험이든 간에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시험을 도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는 하늘교육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주체의 이름은 빠져 있는데 사실 뭐 성균관대에서 주최한다고 해서 성균관대에서 문제를 만들진 않아요. 실제로는 하늘교육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성균관대, KMC, MBC 문제는 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하늘교육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늘교육 사이트에서 지난 기출문제 집도 살 수 있고 특강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빠진 게 서울교대 경시대회나 연세대 경시대회도 많이 봤었어요. 많이 봤었는데 이 두 개 대회는 제가 그 외에 이렇게 처리한 것이 추천할 만한 대회이긴 한데 올해 요강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올해 요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제가 볼 때는 작년 요강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 지나면서 이게 온라인 시험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있었고 해서 멈춘 듯 싶어요.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몇 년간 해왔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일단 서울교대와 연세대는 그 외에 이렇게 해서 써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올해 시험을 본다고 모두 이제 입시 요강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됩니다. 자, 노란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아래에 대해서는 그러면 노란색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전체 시험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상을 주는데요. 여기는 아예 몇 점 이상이 되면 상을 준다거나 이렇게 입상에 대한 기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길래 여기를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는 거냐? 경시를 하는 의의는 예전과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경시를 하면 그게 아예 실적이 되고 이렇게 공부해 왔다라고 자소서에, 자기소개서에 쓸 수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경시들이 오로지 동기부여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됩니다. 동기부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수학을 좀 잘한다는 아이 또는 수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기출문제들을 공부해보고 입상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수학을, 내가 수학을 잘해. 그리고 나 수학 재미있어. 이런 동기부여를 한번 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설사 입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아이라고 하면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 됩니다. 이 레벨업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부분만 되느냐? 꼭 그렇지가 않고 저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이런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가 그때 이제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과 공부를 할 때 누구나 실수는 있잖아요. 이 아이도 수학적인 재능에 비해서 교과 공부할 때 실수가 좀 있었어요. 교과 공부라고 하면 뭐 기본 문제에서부터 심화 문제까지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요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3개월 정도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었냐 하면 시험에는 붙지는 못했는데, 입상은 못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실수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교과 공부를 할 때 교과 공부에서 오답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아이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수를 하는 것도 실력인데, 실력이잖아요. 실수는 실력입니다. 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아이의 집중력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집중해서 내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되게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입상하지 못해서 좀 실망한 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좀 성취된 부분이 실력적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냐?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분명히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면서 그 이후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아이가 집중하고 자기가 이게 즐겁고 한번 성취감을 크게 느꼈었기 때문에 수학을 더 재밌어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걸 겪고 나서 스스로도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시대회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느냐. 입상한다고 해서 크게 뭔가 특전이 주어진다거나 하는 건 사실상 이제 없어요. 없지만 아이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고 또는 입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단 수학 경시대회잖아요. 입상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좀 일러 지금 하면 힘들어만 할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성격에 따라서는 좀 힘들어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갖고 나서 나중에라도 저 앞으로 한번 해볼래요 하는 아이도 있으니까 학습을 하는 어떤 그 단계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은 별도로 받을 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 놓을 테니까요. 여기 잘 안 보이시거나 하면 파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